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해충돌왕, 내로남불의 화신이죠. 20대 국회에서 재건축 특혜 3법이 통과되기 직전 반포 아파트를 구입해 시세 차익만 23억 원을 챙긴 국힘당 주호영 원내대표. 그는 지난해 7월 그렇게 시세 차익이 큰 것도 아니라는 황당한 해명을 하며 모든 국민들을 멘붕에 빠뜨렸었는데요. 그의 현실 부조화 현상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지난해 반포 아파트의 전세금을 23%로 올려놓고 실수로 8%의 전세금을 올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맹공격했는데요. 대체 이 심리는 뭘까요? 자신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보이는데 똥통에 빠진 개가 진흙이 조금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라니 점입 가경의 아나무인도 이런 경우가 없는 겁니다. 작년 5월인데요. 부동산이 폭등되거나 무슨 전세 보전금이 대폭 올라가기 전의 일이에요. 예. 그리고 21대 국회가 개원되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살던 분이 나가시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는데 주의 시세에 맞추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네. 아시다시피 그 가격이 형성되면 특별히 높게도 받을 수 없지만은 낮게 받으면 또 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이고, 그 다음에 박주민 의원이나 우리 김상조 실장 같은 경우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예. 올려서는 안 되고 5%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이 주장하던 사람들이 그 직전에 자기들 말 주장과 달리 했던 것이 문제인 것이지. 예. 저는 시세가 형성되면 시세대로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높으면 안 됩니다. 5% 밑으로 낮춰야 합니다. 하면서 자기들은 그 직전에 더 올려받은 그 표리부동이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이지. 대표님의 경우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예. 또 사시던 분에게 올린 것도 아니고 네. 나가시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에게 이제 그렇게 시세가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2년 사이에 말하자면 전세금이 올라간 거죠. 2년 만에 나가시게 되니까. 국힘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지난해 자신의 서초구 반포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23.3% 인상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주위 시세에 맞춰서 했던 것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인 작년 5월이었고 부동산이 폭등하거나 전세 보증금이 대폭 올라가기 전의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그의 어이없는 답변에 실소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형성되면 특별히 높게도 받을 수 없지만 낮게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는데요. 국힘당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임대료 인상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선 임대료를 5% 이상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임대법 시행 직전에 자신들의 주장과 달리 올려받은 표리부동이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세대로 가격을 받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중심이 나라지만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것도 국회의원이 말입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지경입니다.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선택하셨는데 첫 공식 일정으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표장에 보통 부인분들과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 부친분과 함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으셔서 모시고 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전 11시 4분쯤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남과자 1동 주민센터 투표소에 방문했는데요. 윤 전 청장은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대권 행보로 해석해도 되느냐, 첫 공식 일정으로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부친과 함께 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보시다시피 아버지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으셔서 모시고 왔다고만 답변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상하죠? 보통 정치인들은 자신의 부인과 함께 나와 투표하고 사진 포즈를 취하기도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부친을 모시고 나온 겁니다. 윤 전 청장 본인도 자신의 리스크가 부인과 장모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가뜩이나 3월 말로 공소시효가 종료된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문이라도 함께할 수 없었던 겁니다. 괜히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봤자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었을 텐데요. 이에 대해 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 생각과 거의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는데요. 윤석열을 바라보는 시각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누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나오셨을 텐데요. 오히려 스스로의 약점을 좀 표출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약점이요? 부부가 함께 투표장에 나오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부부가 또 아버님을 모시고 오셨다면 매우 좋았을 텐데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인이 결국 스스로의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아버님만 모시고 온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자님들이 사실 궁금해하셨습니다. 이미 소개하고 싶기도 했고 많은 질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초 윤 전 청장은 투표 전 기자들의 질문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날 오전 현장에서의 인터뷰나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윤 전 청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LH 사태 등과 관련한 정치적 메시지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민들의 투표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투표하면 바뀐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제발 투표해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없는 나라로 말이죠. 실제로 후보는 간 적이 없다라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증언자들을 계속 이제 방송에서 이제 접할 수 있는데 증언자들의 주장이라는 것이 본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가지고 뭘 먹었다 아니면 무슨 신발을 신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 거는 제 생각에 선거판에서 뭐 혼탁해질 수 있지만은 사실 규모에 크게 도움되는 얘기들은 아닙니다. 이미 후보는 몇 번이나 정확하게 가지 않았다를 밝혔는데요. 그에 불구하고 계속 논란이 나오니까 계속 답하는 과정 중에서 뭐 약간 모호해 보이는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후보는 안 갔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옆에 있다 보니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건가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오세훈의 거짓말을 진짜라고 대변하고 있습니다. 국힘당 오세훈 캠프 이준석 뉴미디어 본부장은 김어준 총수가 오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나중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돼 TBS에서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때 오세훈이 자신을 공격했던 김어준을 때린다라는 항변을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본부장은 2일 페이스북에 김어준 총수가 계속 오세훈 후보를 공격하는 인터뷰를 내보내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즉 사감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상상의 나래를 폈는데요. 이 본부장은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서울 시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원래 그런 거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공격을 너무 많이 해서 교통사고 위장 살인당할까봐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우리는 자살하지 않는다 같은 망상 아니면 작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모 눈엔 못밖에 안 보이는 거죠. 앞서 오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자신이 당선되면 TBS 운영 개선책 마련과 지원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했는데요. 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엄감생심 오세훈이 서울시장을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모두가 소중한 한 표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즌2는 안 된다는 시민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생을 두텁게 챙기고 서울과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갈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